자, 7년째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7년인가요? 6년인가요? 예, 7년입니다. 7년. 횟수로는 7년이에요. 횟수로 7년입니다. 예. 안경 바꾸셨는데? 안경 똑같은데. 저 이거 이 안경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안경 바꾼 것 같은데. 그래요? 약간 닦으셨나요? 반짝반짝 그런가? 자, 오늘도 지난 7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관련 뉴스들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국가채무 얘기하려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무리 말았죠. 못했었잖아요. 오늘 이제 국가채무를 소개할 건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재정 준칙 문제. 재정 준칙. 예,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어서 국가채무에 이어서 좀 소개를 할게요. 예고편까지.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먼저 그 국가채무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주에 출연하고 나서 이제 그 무역 수출 통계가 20일치가 발표가 됐었어요. 수출 청신호 그 기사요. 예. 예. 수출 막 기사 좀 띄워봐 주세요. 예. 수출 청신호. 기사 보게 되면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이제 5.3% 증가, 무역 적자는 19개월 만에 최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없다가 아니라 무역 적자가 조금이다 조금. 예. 근데 이제 이 기사가 언론들이 이거 한 게 뭐냐면 1년 전에 옆에 이제 기사를 봐보세요. 예. 그게 1년 전 정확하게 1년 전에 이제 작년 6월 달이면은 어떤 달이냐면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바로 다음 달이잖아요. 바로 다음 달이죠. 바로 다음 달이고 한 달. 그 해 때부터 뭐냐면은 수출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중국의 무역 적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이 얘기됐던 기간인데 그때 기사입니다 이게요. 그때 20일치 기사인데 수출이 3.4% 하락 이렇게 나와요. 그 오른쪽은 1년 전. 1년 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적자가 그래서 76억 달러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수출이 곤두박질 치는 이제 그 출발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저거죠.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작년 바로 이 시점이 확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일단 낮아요. 예. 낮은데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는 뭐 5.3% 증가했는데 예. 저것도 이제 조업일수 고려해서 5.3%고 조업일수 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인데.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계 수치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넘겨 주시면은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20일치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공장장이 좀 쉽게 빨리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번호 부분만 좀 집중을 해보세요. 예.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평균 10.2%가 수출이 감소했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요. 근데 6월 달에 5.3% 증가했다 이거예요. 증가했는데 그 옆에는 뭐냐면 수출액입니다. 절대 수출액이요. 절대 수출액. 5월 달까지 평균을 보게 되면 326억 달러. 6월 달에 329억 달러. 별 변화 없잖아요. 3억 달러 정도 늘었네요. 근데 그건 조업일수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조업 일수가 많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별로 변화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예.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22년도 수출액을 한번 봐보세요. 예. 보게 되면은 3번 항목인데 5월 달까지는 이제 평균 363억 달러 하다가 작년에는 6월 달에 이제 313억 달러로 이제 확 줄었어. 50억 달러가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 전의 평균과 취임한 후에 숫자가 확 그렇죠. 꺾인 거죠. 꺾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플러스 5%가 된 것이고 근데 조업일수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건 이제 관세청에서 그렇게 이제 표시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여전히. 조업일수를 따져야지 당연히 이틀 더 일했으면 이틀 더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통계치를 바꿔줘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중국 때문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그대로 확인되는데 이것도 20일치 기준으로 중국이 5월 달까지 이제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한 보게 되면 한 20%대에서 30%대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매달. 예.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에 12.5% 쭉 줄어든 거예요. 절반으로 줄었다. 예. 수출 감소율이.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 옆에 이제 그 변화액을 보게 되면요. 변화액을 이제 중국 수출액을 보게 되면은 5월 달까지 하고 지금 6월 달만 보게 되면 별 변화가 없잖아요. 오히려 5월 달보다 줄어들었잖아요. 수출액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5월 달에는 23.4%가 수출액 감소율로 나온 거고 6월 달에는 거의 반토막이 12.5%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중국 수출액이 6월 달에 그러니까 보게 되면 한 12억 달러 이상이 확 줄어드는 바람에. 이것도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다 작년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다 줄었다 얘기하는 건데 작년 6월부터 중국 수출이 확 줄었기 때문에
중국 수출액이 확 준 그 낮은 수출액과 비교를 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2가 된 것이지 예. 여전히 수출액이 개선된 게 아니다. 그렇죠. 수출액 절대액은 오히려 5월달부터 줄어들었잖아요. 수출액 절대는 줄어들었다. 예. 나아진 게 아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갖고 이제 눈속임하고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지기는커녕 그 절대 수출은 더 나빠지고 예.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 이맘때 대비해 가지고 또 조업일수 고려하지 않고 5%라도 늘었다고 하니까 좋아질래나? 이 기사를 이게 이제 하도 좋아지는 기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조선일보가 아닙니까? 예.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요. 맞네. 예.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기사를 예. 그다음 낸 통계 거예요. 보여주세요. 빨리요. 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 통계. 예. 이게 보게 되면 좋아진 게 좋아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는 게 예. 무역 적자가 이제 크게 감소했다 했잖아요. 네. 감소했는데 보게 되면은 수출액은 아까 이제 앞에 쭉 소개한 거고 예. 수입액을 보게 되면요. 1월 달부터 5월 달에 월 평균이 389억 달러였었습니다. 수입액이. 근데 6월 달에 345억 달러로 44억 달러를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적자가 줄어든 것은 예.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수입이 줄어가지고 예. 적자가 축소. 이게 불황형 적자죠. 불황형 나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황형 흑자는 그동안 들어봤어도 예. 불황형 적자는 지금 처음 나오는 현상이죠. 이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 제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건을 우리가 수입해 가지고 가공해 수출해야 되는 나라인데 예. 이게 수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입액 액도 줄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수입액이 44억 달러 줄어들었잖아요. 5월 평균보다도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 게 아닌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줄었다라고 말할 때 그럼 내용을 말해줘야지. 이걸 언론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줄어든 걸로 이걸 실드 쳐주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축소가 줄었다.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축소됐다 그러면 수출이 늘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앞에 더군다나 수출이 증가했다는 거를 달았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당연히 이제 무역이 좀 이제 숨통이 트이고 있구나. 수출이 더 나빠지고 있답니다. 정반대를. 네, 수입도 나빠지고 있답니다. 예. 참네. 그리고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그리고 뉴스. 조업일수. 예. 조업일수 얘기하셨잖아요. 예. 조업일수 관련 통계는 없어요? 이거 앞에 여기 넘겨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관세청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맨 밑에 보게 되면 조업일수 고려해가지고 하루가 이제 더 이제 그러니까는 많이 이제 그랬기 때문에 계산됐기 그만큼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2.0%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사실은 2% 감소했다. 예. 요게 진짜죠. 그렇죠. 아니 관세청 자료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기사를 쓰고 앉아 있으니까. 조선일보 기자는 그게 안 보여요. 쓰고 싶은 것만 쓰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안 보여요. 관세청에도 전세 자료를 내도 이거는 정권의 불리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예, 안경을 특수 안경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오늘 오늘 이제 메인 뉴스로. 메인 뉴스니까 이제. 예. 자, 이게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걸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저 왼쪽에 있는 게 연합뉴스 4월 18일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기 그러니까는 이제 중반전 접어드는 그때쯤인데 이번 학기요. 그때 이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채무 지난 정권에서 400조 늘어가지고 1,000조에 달았다가 미래 세대 착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 얘기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근데 이제 언론들이 그대로 저걸 이제 베껴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전 정부에서 400조가 늘었고 그래서 1,000조가 됐고 이 때문에 MZ 세대 어렵다. 미래 세대 착취하고 이거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저는 이제 대학생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수업 자료를 이제 이걸 삼았어요. 수업 자료 이게 사실인가 한번 체크해보자. 고2 끝날 때 보게 되면 6월 13일인데 이게 학기 끝날 때쯤입니다. 예. 학기 끝날 때쯤에도 이제 이게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로 하면서 또 했죠 또. 생중계로 하면서 전 정부 400조 빚이 이게 국민 납세자를 사기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격한 이제 발언을 쏟아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이 이걸 딱 접하게 되면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사가 저렇게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더구나 대통령이 거짓말할 리가 있겠나.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제가 수업제로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예. 자
경제학과 학생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 그렇죠. 학생들한테 결론만 얘기해 주면은 그렇지. 애들이 요즘 애들은 있잖아요. 교수님이 특정한 정치 성향 때문에 저러는 거 해가지고 뒤에서 궁시렁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보. 그래서 이제 자기네 스스로 이제 확인하게 했어요. 저는 인정만 해주고. 니네가 체크해봐라. 예. 이런 자료를 통하여. 예. 오케이.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자료 넘겨봐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국가 채무라는 게 뭔가를 보려면은. 예.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온라인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예. 이 나라 지표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요.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예. 기재부 올린 자료는 국가 채무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1 더하기 1번 항과 2번 항의 합이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GDP 대비해서 쭉 표시돼 있잖아요. 저 그러니까 1이라는 건 개 1 밑에 개 2가 있죠. 그렇죠. 그 두 개를 합친 걸 그겁니다. 말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중앙정부 채무하고 지방정부의 순채무의 합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IMF 기준입니다. 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다 합쳐서 국가채무라고 한다. 1, 예. 2. 예. 그래서 이제 2021년도 보게 되면은 예. 971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반올림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가 2021년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조가 안 맞아 이게 어쨌든 간에 첫째 여기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반올림 해가지고. 아니, 이건 좀 잠시 후에 얘기해드릴게요. 자,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천조가 어디서 나온 거지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해질 게 아닙니까? 그렇죠. 천이라는 숫자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국가채무라는 걸 먼저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예, 이게 정부 국가채무다. 사이트에 공식 사이트에서 예.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넘겨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이제 그러면 국가 채무가 뭔지를 예. 기재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표에 대한 용어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달아놨어요. 주석으로요. 예. 보게 되면 국가 채무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금융성 채무가 있고 적자성 채무가 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적자성 채무가 국민이 이제 자기가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고 예. 세금 더 내가지고 금융성 채무라는 것은 정부가 거기에 상환할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이 전혀 없는 거. 아하. 이걸 나눠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971조 원의 중에서 598조 원만이 적자성 채무고. 그러니까 이 금융성 채무라는 건 예. 장부상 채무로 잡히긴 하나 이게 국민들이 예. 국민들 주민에서 세금으로 나와서 예. 갚아줘야 할 게 아니라 정부에 돈이 있는 거예요. 재원이 있는 것이다 예, 이미.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한 598조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적자성 채무는요. 이걸 597.5라고 돼 있는 그렇죠. 거. 예. 저게 이제 그러니까 근데 MZ 세대들은 뭐냐면은 이게 국가 채무는 나중에 자기들이 나중에 다 독박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생각하는 계속 그런 그렇죠.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1000조 원이 아니라 598조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게 확인한 됐고. 거예요. 하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이거 제가 뉴스 공장에서 얘기했던 건데 우리나라 외평채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평채. 네네네. 그러니까 달러라든가 유로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 외국에 나가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보게 예. 되면은 막 화제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그 경제적 미래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그렇죠. 거죠.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금리로 발행했다는 게 예. 연속해서 2020년, 21년 그렇게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해서 막 저게 그 기사로도 크게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예, 저게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보게 되면은 달러와 5억 달러, 유로와 7억 유로를 예. 2021년에 발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한 13억 달러 정도를 그러니까는 돈을 우리가 이제 얻어온 거잖아요.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예. 정부에 그 돈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건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 그렇죠. 만기가 되면. 그러니까 부책인 거야. 근데 돈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갚을 돈이 있는 거죠. 그게 오케이. 금융성 채무야 저런 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빼야 되는 거죠. 순수한 국가 채무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빼고 났더니 남은 게 597.5 예. 다. 예. 그렇게 진짜 국가 채무 그것뿐이 안 되는데 네, 이걸 뻥튀기가 현재 가고 있다 일단 이거죠. 뻥튀기 한번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자, 그다음에 1000조 원의 이제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가? 예. 이걸 일반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힘들죠.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 매달 이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이제 기재부가 공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재정동향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동향. 기재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보게 되면 매달 발표를 해요. 예. 발표하는데 보게 되면은 월별 자료가 나옵니다. 월별 자료가. 매달. 월별 자료인데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임기가 끝나는 건 원로는 2020년 4월 달이잖아요. 예. 4월 달에 보게 되면은 국가 채무 해놓고선 가려놓고 중앙정부 해놓고서는 예. 해놓고서 보게 되면 1001조 원이라는 게 딱 잡힌 수치가 발견되지죠. 2022년 4월. 맨 4월. 밑에. 예. 1001조 원이라는 게 딱 수치가 나오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한 거야. 이게 뭡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가 채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채무 합의라 했잖아요. 예. 근데 지방정부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부 관계가 없는 거니까는 국가재정법상
좁은 의미로는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 채무를 그러니까 동의어로 편의상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국가 채무란 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의 합의인데 예.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만들어내는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이잖아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국가재정법상 자기들은 그러니까 예산을 운영할 때 중앙정부의 예산만 가기 때문에 중앙정부 채무만을 좁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기재부가 국가 채무로도 사용을 해요 국내적으로는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수치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 건 왜 뺐지? 이게 궁금할 게 아닙니까? 예. 지방정부 건 좀 줄어들었어. 문재인 정부 때. 줄어들어서 그건 빼고. 예. 그걸 빼고 이제 중앙정부 채무만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초점을 맞춘 거야. 1,000조 원의 출처가 요새 이제 드러난 거예요. 오케이. 1,000조 원 출처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000조 원의 출처가 딱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이제 확인을 시켰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게 되면은 저 시기별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예. 국가 채무를 보자 이거예요. 예.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한 연평균 42조 원이 증가했어요. 예. 문재인 정권 때 팬데믹 이전하고 이후 애들한테 쭉 이렇게 한번 보라 그랬어요. 매년도를. 아하. 보니까 팬데믹 이전하고 이후하고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야. 아, 그러네요. 예. 팬데믹 이전에는 오히려 박근혜 정권보다 더 훨씬 낮고 잘했던 거야. 팬데믹 이후에는 이게 100조가 증가했어요. 예. 예. 여기서 학생들이 두 가지 이제 놀랐는데 예. 이게 이제 자연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면서 예. 재정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국가 채무도 절대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근데 문재인 정권 팬데믹 이전에 오히려 줄어드는 게 굉장히 애들이 한번 충격을 받았고 한번 줄어들었고. 줄어들었고 저희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세수가 많이 거친 거예요. 증세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게 경기도 좋았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평균을 보면 7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팬데믹까지 합쳐가지고. 예. 근데 작년 1년 동안 72조 원이야. 팬데믹도 없었는데. 팬데믹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돈을 많이 썼는데 그 돈이 어디 갔어요? 아니 자기들은 저렇게 적자를 크게 해놓고 나서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에 늘어난 이 금액, 예.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예. 평균으로 따지면 더 낮은 거 아니에요? 이전 그렇죠. 정권보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 29였으면은 윤석열 정부는 팬데믹도 끝나는데 72 아닙니까? 그렇죠. 훨씬 적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이 늘어난 이 금액 가지고 지금 장사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럼 팬데믹 정권은 저렇게 엄청난 증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팬데믹이라는 게 글로벌적인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게 상황이 아니었느냐 감염병 사태 아니었느냐 그래서 재난에 대한 위기 재정을 편성을 전 나라가 다 했어 전 세계 다 했었기 전 세계 다 때문에 했죠. 그럼 전 세계를 한번 주요 국가를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국제결제원의 사이트를 소개해줬어요 제가 이제요. 이제 공식적인 자료만 저는 사용하니까. 너희들이 비교해봐라.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서 이제 이게 어느 학생이 제출한 이제 그러니까 과제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예.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증가했는 걸 봐라.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조금 증가했네. 예, 증가했고 GDP 대비로 증가폭도 그러니까 가장 적고. 예? 그래서 그때 계속 그랬죠. 그렇죠. 돈을 이렇게 안 쓰면 안 된다. 예. 지금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네. 이 부채를. 그런 얘기 계속했었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소개를 안 해주면은 결론만 얘기하면요. 학생들이 머리에 남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안 믿어요. 요즘 애들은. 일부 애들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자기들이 확인을 하게 눈으로. 데이터를 찾아본 다음에 이제는 믿습니까? 그렇죠.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죠. 애들이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앉아있지는 않는데 막 돌아다니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세상을 보는 자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걸 실감을 했죠. 이게 언론을 언론을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 대통령이 얘기하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계속 그대로 보도하고 앉았으니까. 포털에 실리고 예. 요즘 세대는 포털에 실리고 유튜브에 나오면 진짜 그렇죠.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자기들이 직접 찾아봤더니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야. 말이죠. 대학생은 성인이라는 것이고 성인은 세상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다. 예? 언론을 보고서 그대로 가게 되면 댓글 달고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종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움직이는 아바타가 되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바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수님 강의 7년째 듣고 있는데 언제 들어도 재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병인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